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5주차 논술 있다면 없다면 주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을 4차 시에 걸쳐서 4번의 파일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쾌한 세계, 두 번째 기괴한 사람, 세 번째 흥미로운 세상, 네 번째 재밌는 세상, 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유쾌한 세계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27쪽입니다. 먼저 이슈 1 기발한 상상 유쾌한 세계인데요. 첫 번째 어휘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농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한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농축은 진하게 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하게 조림. 동경 몹시 공경한다 혹은 존경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원은 거리가 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태반은 어머니의 뱃속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돌을 돌을 떼어서 입속에 넣으면 마치 주스를 뭐뭐한 것처럼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을 향이 난다. 주스를 진하게 우려낸 것처럼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캥거루의 대부분은 무엇이 없거나 발육이 나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엄마의 뱃속 상태니까 태반이겠죠. 태반이 없거나 나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발육이 나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육아낭에서 새끼 캥거루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함께 생활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예. 그 다음 오늘 내리는 주스의 뭐는? 농도, 진한 정도는 상당히 걸쭉할 것 같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을 뿜는 동물을 뭐 했다? 매우 존경했다. 공경했다. 설령 개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 해도 진화 과정을 통해 개들이 불을 뿜는 날은 뭐할 것이다? 요원할 것이다. 아주 먼 일이 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2번 뜻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용매는 뭐냐면 어떤 액체에서 물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 때 그 액체 어떤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용질은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용접은 그죠? 두 개의 금속이나 유리, 플라스틱 따위를 녹이거나 반쯤 녹인 상태에서 서로 이어붙이는 일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을 읽고 문단별 주제 내용을 서술해 보래요. 첫 번째 이제 문단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을 뿜는 동물을 동경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용가리의 형 용이다. 자, 비록 사람들은 용을 동경해 왔대요. 비록 무한한 상상력으로 빚어낸 가상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인 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용을 동경해왔다. 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이 1문단의 내용은 바로 사람들은 가상의 동물인 용을 동경했다는 거죠. 그 다음 2문단 봅시다.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과학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용을 비슷하게나마 탄생시킬 정도로 발전했다. 자,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에 대한 연구, 입에서 불을 뿜는 동물은 바로 뭐예요? 용이죠. 대한 연구가 결실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떤 동물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있을까? 여기까지가 2문단이네요. 3문단의 내용까지 보고 2문단 같이 요약해 볼게요. 성질이 포악한 동물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주었다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위협적이지 않은 동물을 선택해야 입에서 불을 뿜는 그 신경광경을 안심하고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 충성심 강하고 길들이기 쉬운 동물 중에서 개만한 녀석이 없지 않은가? 라고 했어요. 3문단. 심사숙고 끝에 개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했다고 한다면 가정이에요. 이른바 새로 탄생한 애완용 불개이다. 그죠? 불을 뿜는 개. 불개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자마자 불개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순식간에 팔려나간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작고 신기한 이 애완동물을 구입하기 위한 대열에 너나 없이 합류할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이제 집안에서 편안하게 나만의 애완동물이 벌이는 불쇼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요약해 볼까? 이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가정이에요? 불을 뿜는 동물, 개를 개발한 것에 대한 과정이죠. 자, 그래서 불을 뿜는 동물을 연구한다는 가정이 두 번째 문단의 그죠? 주제어가 되겠고, 세 번째 문단은 충성심이 강하고 길들이기 쉬운 동물인 개를 불을 뿜는 동물로 개발한다는 가정이 되겠고요. 4문단 불개를 개발해서 개의 불쇼를 즐긴다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 5문단 볼게요. 우선 불개는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의 조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이건 뭐죠? 불개를 개발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가스레인지가 없어도 걱정 없다. 개가 뿜는 불로 프라이팬을 너끈히 데울 수 있으니까. 빨갛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요리된 계란 프라이는 여태껏 우리가 맛보지 못한 재밌는 맛을 선사한다. 왜? 이 불개가 뿜은 불로 이제 이 프라이를 완성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5문단. 그러면 뭐에 대한 상상입니까? 바로 불개를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상상. 그 다음 6문단 봅시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주말의 영화를 시청하다가 입이 심심해지면 즉석에서 편한 자세로 마른 오징어를 구울 수도 있어요. 한 손에 오징어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불개의 목덜미를 쓰다듬어주면서 불개는 주인이 입에 문 담배에 불을 붙여주는 갸륵하기 그지없는 애교로 흡연자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기도 한다. 이건 다 지금 상상이에요. 그래서 이 6문단은 생활 속에서 불개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 다음 7문단 봅시다. 자유자재로 불을 뿜을 수 있는 개는 세상 곳곳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해낸다. 뜻밖의 장소에서 맹활약하는 견공들, 이른바 산업견이라 불리는 개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업견들은 대개 커다란 몸집에 목청이 좋은 종들이 동원된다. 5-6마리의 덩치 좋은 산업견들이 보일러를 빙 둘러싸고 컹컹 짖으면 보일러에 물이 끓어 터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화력 좋은 불을 얻을 수도 있다. 산업견들은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가마터에서 도자기를 굽기도 한다. 그럼 여기는 지금 6문단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개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부여한다면 생길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상상한 거고, 이 8문단은 자, 산업 현장에서 불개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상해 본 거예요. 7문단은 그럼 8문단 봅시다. 한밤중에 남의 집 담벼락을 살금살금 타넘는 밤손님은 누가 되겠어요? 도둑이 되겠네요. 은유법. 에겐 이젠 불개를 만났을 때 은밀하게 불을 꺼주는 휴대용 소화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품이다. 행여 실수로 휴대용 소화기를 깜빡 잊고 작업에 착수했다간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테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대문에 걸려있는 불개조심이란 팻말이야말로 최고의 방범시설이 되는 셈이다. 불개가 등장한 이후 밤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다는 상상. 그래서 8문단은 불개가 치안에 이용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치안에 이용되는 불개에 대한 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읽고 기억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어떤 동물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래요. 자, 그러면 먼저 주장을 써야 되겠죠. 그럼 주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장, 이유, 근거, 반론, 주장, 강조 이런 순서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장은 어떤 동물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주는 것은 좋다. 라고 한다면 이유는 뭐예요?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 위의 내용을 보면 불개를 이용해 개인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상세하게 쓰셔도 되고요. 산업 현장에선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세하게 쓰시면 더 좋고요. 또한 치안 유지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부터 반론이에요. 이 불개가 주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동물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장 재강조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뿜는 능력을 동물에게 주는 것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 의견. 어떤 동물에게 불을 뿜는 능력을 주는 일은 좋지 않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주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주인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한다 해도 위험성에 대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될 거예요. 게다가 불은 여기서부터 이제 근거가 될 거예요. 의도치 않게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불개와 같은 동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재강조가 되는 거네요. 주장의 재강조. 그 다음에 물론부터가 뭐가 됩니까? 반론이 되는 거죠. 반론. 불동물이 인간에게, 개인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준다는 일은 상상만으로 유쾌한 일이다. 그런데 동물 역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까지 주인이 조종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여기가 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가 주장 재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제를 볼까요? 4번 논제인데 윗글을 읽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생각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해 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근대 이후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발달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과학기술이 쏟아져 나와 인간의 생활 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무한한 부를 가져다주고 합리적인 사고는 이상사회를 만들어 인류가 무한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과학기술은 믿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무한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해. 과학기술은 지난 20세기 동안에 전례 없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또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는 편익을, 편리함과 이익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었네요. 그 다음에 2문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는 핵전쟁의 위험성, 자원 고갈의 환경 파괴,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과학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지식을 마치 최고의 선인 양 인식하는 과학지상주의가 인간의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 가져온 부작용은 이것이죠. 첫 번째, 핵전쟁에 대한 위험성,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것이 이제 부작용이죠. 또 윤리적인 삶을 막는다. 요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질병 진단과 진료에 대해서 봅시다.
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수명 연장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줬어. 이건 과학기술 발달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네요. 한 생물종의 유전적 특성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 정보를 그 생물의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유전체는 DNA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생물학의 발달로 유전체 DNA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1995년 감기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밝혀진 이래 현재까지 약 37종의 생물 유전체 분석이 끝났다. 인간 유전체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간 유전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에 대한 1차 정보가 최근에 밝혀졌다. 그리고 곧 염색체마다 몇 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등 완전한 정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무슨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긍정적 측면이죠. 자, 그러면 사문단 한번 볼까요? 사문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반성. 자, 오늘날 인류의 물질적 성공과 번영은 분명히 유난히 큰 베네핏을 진화시킨 인류의 사고 능력에 성취한 과학기술의 결과이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통한 무한한 경쟁 성장이라는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고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시각이 대두되었다. 고도의 이성의 산물인 핵무기와 생명공학이 오히려 인류의 존립 자체와 인간성의 의미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핵무기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존중 파괴, 이런 것들이겠죠. 또 자연에 대한 객관적 관찰과 이용을 촉구하는 환원주의적 과학 전식.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너무나 이제 많이 이용한 나머지 환경 파괴라는 그죠 위험한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은 2년 전에 겪은 뭐죠? 코로나.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과학기술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어요. 이런 정신은 마침내 자연의 황폐와 심각한 지구환경 파괴를 가져왔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핵전쟁의 위험성, 둘째,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사생활 파괴, 인간의 비윤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논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그죠? 연결해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문제와 이 논제는 해결의 방식으로 이제 글을 써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요 네 가지, 이를 해결할 방법 네 가지도 함께 써야 되는데,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의 방식은 개인적 차원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봐야 할 방안을 써야 됩니다. 해결의 방식은 개인의 차원과 공동체 차원이 무조건 함께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자,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익과 생명 연장 등 긍정적인 선물을 가져왔지만 핵전쟁의 위험성, 자원 고갈, 환경 파괴,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 생활 양식 등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 공동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개인은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비윤리적 인식이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편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등은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강화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는 정보화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에 기업이나 개인의 도덕성 부족으로 인한 개인이나 기업의 도덕성 회복이 해결의 열쇠라 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 관련 법이나 기업의 환경 규제 미준수 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세계적 규제가 있지만 그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후적 배상이 더 엄한 배상 문제를
적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제는 범세계적인 노력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그런데 요런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해결의 방식인데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다음 문단에서는 국가적 차원, 범세계적 차원, 여기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다뤘고요. 마지막에서는 강조. 한번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토픽 유쾌한 세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쪽까지 했냐면 24에서 아니고 27에서 30쪽까지 한 거고요. 그럼 31쪽부터 다음 파일에서 계속 하겠습니다.